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시시각각입니다.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대구 경북은 아직도 겨울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봄의 절기인데도 날씨도 좀 네. 쌀쌀한데 사실 완연한 봄 되면 벚꽃놀이도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봄나들이 언감생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경칩을 맞아서 움츠렸던 대구 경북도 어서 빨리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의미에서 생방송 시시각각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역시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문채영 리포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두 발로 뛰면서 네. 직접 찾아봤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예. 대구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고 하는데 네.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화면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코로나19로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고 하는데요. 2월 말부터 대구를 중심으로 다량의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제가 직접 그 현장으로 가서 대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마스크 긴급 조치를 내렸는데요. 실제 마스크 수급 현황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함께 만나보시죠. 젊음의 거리라 불리는 동성로. 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고 사람조차 잘 다니지 않는 한산한 풍경이 조금은 낯설더라고요. 두 분 요즘 코로나19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제일 불편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 나오기가 너무 무서워요. 무서우시고. 네. 마스크 쓰니까 답답해가지고 되게 불편해. 요즘 마스크 구하기 어떠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약국에도 없고 마트 이런 데 가도 구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마스크 있나요? 되게 상관없나요? 어린이 마스크 몇 개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없죠? 네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또 다른 편의점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 역시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마스크가 진열 안 되어 있던데 혹시 오늘 안 들어왔나요? 아니요, 오전에 다 들어오고 들어오자마자 다 나갔어요. 오늘 몇 개 들어왔었죠? 네, 10개 정도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입고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KF80이나 KF94 둘 중에 하나씩만 이렇게 10개씩만 입고가 돼요. 그럼 손님분들이 반응은 좀 어때요? 몇 분 정도 오시나요? 확실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나오니까 한 50분 정도 오시는데 대부분 수량이 적다 보니까 헛걸음하고 가시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엔 가까운 동사무소로 달려가 봤습니다. 여기선 과연 마스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곳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나요? 예, 저희들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마스크를 수령해서 통장님들한테 세대별 2매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향후에도 몇 매씩 더 나눠주실 계획은 있습니까? 예, 향후에는 또 아직 더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품이 확보되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세대별로 다시 나눠줄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마스크 200만 장이 특별 배부됐습니다. 번호표까지 받아들고 기다렸지만 단 몇 분 만에 물량이 다 동나버렸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힘든 요즘. 공적 판매처 중 한 곳이죠. 우체국 역시 마스크 판매 준비로 분주해 보였는데요. 정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이른 아침부터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예. 혹시 몇 시에 오셨어요? 아침 7시요. 7시부터 오신 거예요? 예, 예. 마스크 판매는 11시부터인데요. 예.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힘들죠. 1인당 5매석 해갖고 250명이잖아요. 그러면 250명 넣는다고 지금. 그러면요, 오는 대로 번호표를 주든지. 지금 여기에서 바이러스가 옮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네네. 이 추운 데서 바람 부는 데서 지금 어르신들도 새벽 7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아이들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 다 나와서 줄 섰어요. 오전 11시 판매 5분 전 대기 순번대로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준비된 수량은 단 250명분. 이날 대기 인원 반 이상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마스크 가지고 며칠씩 돌려 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뭐 바쁜데도 만살 제쳐놓고 나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그거 좀 위안이 되네요. 가격은 만족하는데 다른 데는 이제 또 뭐 5개 5,800원, 뭐 KF80은 조금 더 싸긴 한데 그래도 좀 비싼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체국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문제는 이제 살려고 하니까 이제 3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 쇼핑몰에선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검색해 봤는데요. 문의 전화 폭주로 상담원 연결이 어렵습니다. 잠시 후 다시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공적 판매처죠. 농협 하나로마트 달성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시민들로 기나긴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직원들의 손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마스크 물량은 오늘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스크 물량은 3피짜리 한 개씩 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드릴 수 있는 게 500분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원가 판매로 해서 3피 한 개 들어서 2,780원에 그렇게 팔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은 미리 사전에 좀 통보를 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 그 물류센터에서 작업을 해서 들어오는데 물량 수급 자체가 얼마나 들어올지는 사실 조금 저희들 사전에 알기가 좀 힘들고요. 네. 보통 물량은 보통 한 500개에서 600개 그 정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차례대로 번호표를 배부했는데요. 이날 준비된 500명분의 마스크 구매 물량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량이 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또 준비할게요. 죄송합니다. 줄을 언제부터 서셨는지 뭔데? 팀장님 방금 보니까 시민분들이 컴플레인을 좀 많이 거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준비된 물량보다 고객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 대기 번호표를 못 받으신 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다가 번호표를 못 받으시니까 되게 허탈한 그런 기분으로 뭐 컴플레인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저희들도 물량이 많으면은 왜 배분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들 마음도 아프지만은 고객님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스크가 수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필요한 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질서인데요.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모두 질서는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마스크 받으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아우 이거 석장 받으려고 내 오늘 500번에 딱 끊겼거든요. 예, 딱 끊기셨어요? 예. 나한테 딱 끊기니까 나는 진짜 오늘 행운의 날이라고 봐요. 지금 정부에서는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지태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안에다 다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위험하죠. 그 이걸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매일 정부 마스크 240만 개가 공급되고 있다는 약국의 상황은 과연 어떠할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면 마스크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KF94나 80 들어왔나요? 예, 오전에 90개가 들어왔어요. 3시부터 1인당 2개씩 해가지고 5분 만에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근데 시민분들은 알기에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시민들은 그래도 2개씩만 해도 그것도 고맙다고 받아갑니다. 할 수 없이. 예, 2개씩만 딱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당 얼마였어요? 개당 1,500원입니다. 예. 판매 시작 5분 만에 모두 소진. 현장에서 느낀 마스크 체감 수량은 다소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스크 있습니까? 네, 마스크 다 나오고 없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없으면 어쩔 수 없죠. 마스크 정부나 기업체에서 조금 빨리 많이 생산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많이 공급이 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게 좀 골고루 좀 분별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줄 서게 하지 말고. 다 같이 어려운 시국에 같이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 수급 상황과 더불어 대구 시민들의 고충을 들여다본 시간. 저 또한 대구 시민 중 한 사람으로서 한시라도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마스크 대란입니다. 네. 저희가 실상을 문채영 리포터를 통해서 봤는데 시민들도 똑같이 겪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산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건데 지금은 하루 평균 1,000만 장 정도 생산을 하는데요. 1,400만 장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네, 아주 겁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부터는 공적 마스크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모두가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 네. 구매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에 2장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8일부터 일요일까지도 역시나 한 주에 한 사람에 2장까지만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주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예. 9일부터 월요일이죠. 요일별 오부제 판매라고 해서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겠어요. 나오셔서 줄 서는 것보다는 정해놓으면 오부제로 시행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에 구매를 할 수 예. 있는 거고요. 끝자리 수가 2와 7로 끝나면 화요일, 그리고 3과 8이면 수요일,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예.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구매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를 못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약국에서 구매할 때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억을 해두시면 그렇습니다. 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에 구매를 하면 되거든요. 제가 97년생이니까.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조금 예,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스크 구매하기 전에 약국에서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또 새로운 정보 좀 챙겨드렸고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유 있는 브리핑 이유진 아나운서가 또 다른 이야기들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들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는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참 맞습니다.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예, 예. 반반 지나고 나면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오늘 대구 경북의 확진자 그리고 전국의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늘 하루 사이 대구 경북의 확진자 수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0시를 기준으로요. 대구시의 확진자 수는 4,326명이고요. 경상북도의 확진자 수는 총 861명입니다. 네. 국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요. 확진 환자는 6,088명. 격리 해제는 88명인데 하루빨리 많은 분들께서 완치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으면서도 반면에 사망자는 41명입니다. 또 검사 진행 중인 사람은 모두 21,810명입니다. 네, 하루 발생하는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네.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고 네.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의 확진자는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도 계속해서 많이 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지역 일단 오전 0시를 기준으로 35명의 사망자 가운데 대구가 25명, 또 경북이 9명인데요. 그러니까 몽골인 사망자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대구 경북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예. 오늘 하루 동안 그 사이 6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현재 41명의 사망자가 있고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네, 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사망자가 계시죠. 병상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에 갑작스럽게 호흡 네. 곤란이 오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지요. 이런 분들 많이 그렇습니다. 계셨죠. 네. 예.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하다가 갑작스레 증세가 악화된 경우인데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던 67세 여성도 사망을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그 이후에 또 판정을 받은 분도 계셨고 그렇죠. 네. 확진자가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무엇보다도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방역 당국이요 대구 의료원 등의 감염병 전담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확진자가 대구 지역에서 4,000명이 넘잖아요. 예. 네네. 모두를 입원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가 힘들죠. 않습니다. 또 의료진이나 의료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번 주부터 운영에 들어갔죠. 네, 이런 절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네. 정부가 증상이 비교적 약한 환자들은 병원이 아니라 이런 생활치료센터를 가도록 했습니다. 네.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공공기관과 시설에 의료 인력과 또 장비를 갖추고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을 차례대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예, 경증인 그 자가 격리자들을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니 그나마 좀 마음이 놓이실 것 네. 같고요. 네.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나마도 고마운 건 대구 경북으로 의료진들이 많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런 대구의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를 방문해주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분들 소식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도 환자가 500명 이상 늘어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악화돼 숨진 13번째 사망자는 대구의 병상이 얼마나 부족한지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병원 현장에서는 우려진 부족도 심각합니다. 대략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 의사 선생님들 490명하고 이제 공공인력의 공중보건이 뭐 군의관 이렇게 다 해서 저번에 195명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략 지금은 한 700분 이상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다 못 드리고 계신데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뭐 한 분 한 분의 손이 너무너무 지금 절실한 상황이라서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 주시면 우리가 빨리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대처를 잘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상황이 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자원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막지 못하면은 전국으로 이제 확산될 수 있으니까 대구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확산을 막도록 지금 하자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왔습니다. 저희는 진료 보는 데는 선생님들하고 소통 잘 되고 있고 저희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교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감염 우려 때문에 집에 못 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어린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처갓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은 처음에는 입원하느라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고 지금은 이렇게 환자분들 최대한 좀 낫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보다는 계속 병동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빨리 환자분들 좀 좋아지셔가지고 퇴원도 하시고 전체적인 상황들이 많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와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분들도 한 가정의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오신다는 거에서 대단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모든 어르신들이 어렵다 했는데 참 이렇게 와줘서 참 고맙고 힘이 나고 그러십니다. 네, 요즘 신조어 중에 찐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진짜라는 의미라는데 정말 어려울 때 남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를 희생해서 힘이 되어주는 날개 없는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대구를 위해서 기꺼이 달려와준 당신들은 정말 찐 영웅들이십니다. 맞습니다.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타지에서 온 의료진은 물론이고 또 네. 우리 지역의 의료진들도 정말 최전선에 사투 벌이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 그렇습니다. 많으십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 남들에게 좀 도움 주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 또 그런 친구 2명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 네. 대구의 중학생이고요.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웹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고산중학교 3학년 학생 최형빈 군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코로나나우라는 웹사이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친구 이찬영 군과 함께 하루 2번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그 자료를 업로드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최영빈 군과 이찬영 군이 전화 연결됐습니다.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빈 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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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준 앱을 개발해 상당히 고맙습니다. 자, 이 코로나 나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만들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처음에 저희가 앱을 만들 당시에는 가짜 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았고 저희가 이 공식 기관들이 쓰는 정보를 한 곳에서 보기 쉽게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웹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직접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둘이 같이 만들었고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가 담당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만들고 나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많은 분들이 일단 감사해 하시고 메일이나 이제 저희 웹사이트 밑에 상담 채널로 이제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람도 네. 느꼈겠어요. 그렇겠어요. 자, 그리고 수익금이 생기면 마스크를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계획은 변함이 없겠죠? 마스크 말고 다른 부분으로 의료진 분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릴까 이렇게 검토도 하고 있고 네. 마스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어요. 아, 네. 형빈 학생과 또 찬영 학생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소통하고 있군요. 네네. 야, 현재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선물 살 만한가요? 현재 수익금은 제가 이제 뭐 따로 공개도 하긴 하지만 네. 정확하게 집계된 거는 이번 달 기준으로 140만 원. 한 달에 네. 그 정도 되는군요. 네. 아, 정말 요긴한 곳에 쓰였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돈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실시간 그 코로나 나우 실시간 그 정보 업데이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질본이나 뉴스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약간 수동으로 자료를 가져와서 입력하고 있어요. 아, 목소리가 바뀐 것 같은데 찬영 분이군요, 이번에는. 네. 오늘도 네. 그러면 지금 6시 47분인데 업데이트 된 상태예요? 오후 4시 정보? 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지금 개학이 연기돼서 집에 있는데 개학 후에는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계약 후에도 업데이트 주기는 약간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성실하게 사이트를 책임감 있게 끝까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계획 있을까요? 국내 현황, 세계 현황, 대구 현황 제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대구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코로나19를 함께 헤쳐나가면 좋을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서로를 응원하고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이트를 또 이제 바꾸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현황과 더불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응원 네. 많이 할게요. 코로나 나우와 함께 두 친구도 성장하는 모습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특한 학생인데요. 앞으로 미래에 기대주로 잘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계속해서 또 이유 있는 브리핑 유진 아나운서와 함께 이야기를 네. 나눌 텐데 진단 검사 아무래도 늘다 보니까 좀 빠른 검사를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도입이 됐죠. 네, 드라이브 스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커피 같은 거 살 때 네, 테이크아웃 편리하게 하는 커피나 건데요. 맞습니다. 구매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는 코로나19 선별 검사소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에 탄 채로 선별 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월드컵 구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접수부터 네. 검체 채취까지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접수부터 의료진 면담, 체온 측정, 또 코와 입의 검체 채취까지 가능한데요. 그 전에는 사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한 명이 검사를 하면 소독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드라이브 스루, 즉 승차 진료 검사를 이용하면 모든 게 10분 안에 가능해졌습니다. 또 동시에 교차 감염의 위험도 줄이고요. 의료진의 방호복이나 마스크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 승차 진료 검사 받을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고요? 네, 대구의 승차진료 검사소는 총 7개소인데요. 동구의 박주영 축구장, 또 서구 구민운동장을 포함해서 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용 방법은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먼저 보건소 콜센터로 예약을 한 후에 자차를 이용해서 승차진료 검사소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차가 없는 분들은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스루 이게 승차 검사라는 게 해외 언론에서도 각종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고 있다 예. 그럽니다. 보다 빠른 검사가 이루어지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참 다행스러운데 또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또 늘어나게 되면 이들을 수용할 병상이라든가 그렇죠. 생활치료센터는 여전히 부족해서 그건 좀 걱정입니다. 게다가 또 일반 환자들도 요즘 병원 가기 좀 꺼려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좀 아프지만 병원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많이들 네. 꺼리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심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도 운영 중인데요.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에 병원 내 감염을 막기
막기 위해서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진료 과정을 분리해 놓은 병원을 말합니다. 3월 2일 기준으로 대구 국민안심병원 운영기관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2곳이 운영 중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안심병원. 네. 현황 얘기했죠? 예, 코로나19 우리 계속해서 좀 예방 수칙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것들 지켜나가면 주의사항 한번 좋을까요? 얘기해 주시죠. 네, 이게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네, 이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봄 맞이하고 싶으실 텐데 이럴 때 알고 계시는 거 행동으로 옮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분간 외출 자제하시고요.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외출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주시고요. 또 재채기, 기침 예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진 아나운서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19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는 길,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방할 수 있겠죠. 예. 예방해야 되겠죠. 자, 코로나19가 길어지면 우리가 몸도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정신적인 면역력도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요즘 웃음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도전장을 내민 동네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은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질병에 대한 공포는 물론 지역 경제와 삶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구가 거리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대구 시민으로서 지금 너무 침체돼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뭐 주위에서 둘러보니까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대로 묵묵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힘이 돼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서서히 해결이 되리라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 영웅들 덕분인데요. 내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힘, 우리 동네 영웅들을 찾아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동네의 영웅들. 첫 번째 히어로는 바이러스의 숨통을 단숨에 조이는 슈퍼맨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지만 건물의 건강은 이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건물관리 전문가 박병규 대표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때 건물과 업체에 소독 문의가 많을 시기인데요. 이 순간 병규 씨는 무일푼 방역에 나섰습니다. 소독료 한 푼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제 주변 사람들, 가족들, 뭐 주변의 어르신들 이쪽 위주로 그냥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도서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해드리다가 이제 좀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글을 올렸어요. 제가 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이제 좀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고 여러분들이 연락 많이 오셨고요. 지금 문 열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벌면 안 되는 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분 시공과 청소 등 종합관리 사업을 하는 병규 씨. 바쁜 와중에 틈틈이 사정이 어려운 식당을 직접 찾는데요. 자신의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길 바라며 무료 소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제 작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가지고 대구에 많은 대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박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봉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영웅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SNS를 통해 대구의 맛소식을 전하는 운영자 하근홍 씨. 대구의 음식 트렌드를 다루는 근홍 씨의 SNS에 요식업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달 21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셨거든요. 그 길에나 뭐 매장에 손님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 남아있는 식자재들은 넘치는데 뭐 그런 식자재도 이제 소비를 못해서 썩어서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제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식업계의 스파이더맨이 된 근홍 씨.
촘촘한 SNS망을 이용해서 음식 재료부터 메뉴 판매, 최근에는 음식 기부까지 시시각각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 하루에 300통 이상이 들어왔었어요.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캠페인을 하다가 재고 소진은 이제 대부분 사실 뭐 끝이 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 지나서 폐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재료를. 그래서 지금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힘드신데 이런 캠페인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나도 돕고 싶다면서 그 식재료들을 다 내놓으시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부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도 이제 식재료 소진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문을 열어놓은 매장들도 있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아이디어가 몰고 온 긍정 에너지. 근홍 씨의 SNS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구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힘을 내라는 말씀을 드려서는 사실 위로가 안 될 정도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들 혼자 극복하기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도 좀 다시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 그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히어로 근홍 씨 덕분에 이어진 우리 동네 영웅들의 선행 릴레이. 그중에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들 동네 속에 자리한 히어로의 본부를 찾았는데요. 세 번째 주인공은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손맛의 달인. 여기에 따뜻한 마음까지 지닌 음식점 대표 김현규 씨입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았던 현규 씨네 가게. 하지만 코로나19의 역풍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 하나.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뜨면서 모든 장사가 좀 많이 중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매장 운영도 못하게 되면서 식자재가 많이 남게 됐어요. 여러 매체에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 조금씩 기부하던 곳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 소외계층에 많이 가야 될 게 있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드리면 마스크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음식과 마스크의 맛교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스크 3장과 바꾼 베트남 음식 1인분. 그 결과 이틀 만에 100여 장 가까이 마스크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 이틀 만에 100개가 모였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시작하면서 또 이틀 만에 100개가 더 모였어요. 그래서 한 200개 가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00장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00장 정도를 주변에 제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복지사분들이랑 복지관 쪽에 해서 나눠서 조금 잘 소외계층이 잘 갈 수 있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긍정 에너지. 현규 씨와 손님들이 함께한 덕분에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잘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아직까지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정말 희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 다들 다시 좋은 날이 와서 원래 선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속에 꼭꼭 숨은 마지막 4번째 동네 영웅입니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이곳. 흥겨운 노랫소리와 함께 긍정 에너지가 마구 울려 퍼지는 여기에 오늘의 마지막 히어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이기는 노래를 SNS에 발표했는데요. 바로 노래하는 놀이대장 이종일 동요 작곡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점점 힘든 상황. 이때 이종일 작곡가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직접 마스크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고 난 뒤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인 아내와 함께 시작한 마스크 제작. 서문시장에서 직접 천과 유기농 면을 구입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이웃들이 함께 힘을 보태면서 130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하는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손 세정제 막 보내주시고, 장애인 운동단체에서는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도 똑같이 기증을 해볼게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본을 가지고 가셨는데 세상에 거기서는 490개를 만들었다나?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은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대요. 이제 마스크 만들기는 잠시 내려두고 그의 본업인 동요 작곡가로 되돌아간 이종일 씨.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이 연구가이기도 하지만 동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에 보니까 지혜롭게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방법들이 많은 분들이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이렇게 현명하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갉아먹는 코로나19. 너도 나도 지쳐가는 지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커다란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우리 이웃의 마음입니다. 네, 마음이 뭉클하네요. 예, 일상생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만 잘 줄이면서 생활 자제하고 계시고 또 여기서 다른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들까지 모든 국민과 시민이 진짜 영웅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상 네 속에. 분의 사장님들도 본인도 어려운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돕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방송에 소개되지 못한 우리 칭찬 릴레이들, 봉사 릴레이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복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좋은 일이 오면 좋은 시간이 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코로나19 힘든 시간 겪는데 응원 소감도 보내주시고요. 네. 또 응원 메시지에 시청 소감까지 아래에 자막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시똑똑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게요. 생방송 시시각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뉴석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근심 걱정 많으시죠? 나날이 들려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서로 돕고 노력하는 만큼 이 시기도 잘 헤쳐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상지입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걱정되시죠? 저도 우리 대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강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배우 한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정성화입니다. 이번 코로나19의 위기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들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겨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예방에 오버합시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요 대구 경북, 대구 MBC가 함께합니다. 네, 모두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의 힘든 상황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이 모이면 국남국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하며 함께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심리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아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코로나19 관련 심리상담 전화가 18,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네. 이런 응원 메시지 도움이 되겠고요. 또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몸의 면역력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약해진 마음을 건강을 위해서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봄나물로 채운 건강 레시피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앞으로 로컬 레시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로컬 레시피란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저 요리 못하는데 먹기만 하는데 말이죠.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배워보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쉽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주실 선생님은요. 요리 전문가 차은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라 전통 음식 명인이자 우리 전통 음식 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차은정 선생님. 경주의 제철 음식으로 만들어갈 건강한 밥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왜 이렇게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뭐 야외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여기 동주시하고 장을 보러 왔잖아요. 장이요? 네.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우리 로컬 이 푸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나는 거가 워낙 우리 이제 식탁에 가까이 있는 네, 산지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굉장히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거의 매일같이 장 보러 와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요리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오늘 한번 재료를 제대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입춘이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이맘때는 어떤 식재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생산자들이 직접 진열하는 싱싱한 농산물이 가득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오늘의 재료를 찾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그렇죠, 이쪽에 있나요? 네네. 오늘 주인공들은 어떤 주인공들? 아무래도 이제 봄을 불러와야 되고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막 미세먼지도 많고 여러 가지 걱정될 때 먹었을 때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밥상에 올리는 거. 면역력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봄의 제철이니까 그렇죠. 봄이 오면 사내들의 냉이와 달래. 달래. 맞아요. 저도 많이 캐러 다녔어요. 어렸을 때. 진짜요? 시골에 자랐거든요. 너무 잘하시겠다. 야, 근데 진짜 네. 너무 싱싱해 보이는 게. 그쵸? 얘 봐. 세상에 얘는요. 무슨 숨 쉬고 있다라는 걸 너무 맞아. 그대로 보여주는 그쵸.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와. 보습 효과를 안 줘도 될 정도로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요즘에 먹기 좋게 사실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쵸. 양도 적당하게 소포장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죠? 남는 것도 없이. 자,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냉이와 달래. 자, 과연 어떤 요리가 기다리고 있을지 이제는 빨리 가서 만들어 배워봐야죠. 갈까요? 면역력을 높여주고 봄 기운 살려주는 오늘의 요리는 향긋한 냉이밥과 꼬막 달래장. 별다른 반찬 없이도 진수성찬이 되는 쉽고 간단한 요리. 지금부터 배워볼까요? 네, 자 드디어 이제 요리를 배워봐야 되는데 사실 그 봄나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달래하고 냉이가 선택된 이유가 뭘까요? 학교 다닐 때 동주시 철수와 영이 생각나시죠? 붙어 댕겼어.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이 철이 되면 냉이하고 달래는 이렇게 궁합이 좋기 때문에 항상 같이 드셔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된장찌개 끓여줄 때 두 개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요새 이렇게 뭐 미세먼지다, 바이러스다 너무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면역력을 또 길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봄나물 중에서 면역력이 제일 좋은 애들이 아주 얘들이구나. 좋죠. 아주 좋죠.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은 자, 일단은 얘가 이제 냉이. 냉이밥을 위해서 냉이입니다. 냉이. 그렇죠. 너무 싱싱해요. 싱싱하다. 이 냉이는 아시겠지만 이 뿌리에 영양가가 다 들어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뿌리요? 냉이는 뿌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쌀이 밥을 할 거거든요. 일반 오늘 쌀하고 이거는 찹쌀. 같이 섞어야지 차지니까. 그래서 맵쌀하고 찹쌀하고. 자, 이번에는 이제 달래 요리. 그쵸. 달래 요리의 주인공은 달래. 자, 그다음 주인공 꼬막이죠. 꼬막. 네, 그래서 이제 꼬막을 가지고 달래를 가지고 같이 섞어서 장을 만들 거거든요. 먼저 초간단 냉이밥을 만들어 볼까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냉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들기름을 살짝 둘러서 조물조물 묻힌 냉이를 쌀 위에 올려주면 냉이밥 준비 끝! 잠시 후면 향긋한 냉이밥이 완성되겠죠? 자, 이제 밥이 되는 동안 꼬막 달래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우선은
동주시는 얘를 조금 총총 써세요. 아, 총총 썰어요? 썰고 네. 꼬막은 원래 이게 조개류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날 것으로 먹기보다는 그죠? 살짝 좀 데쳐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예. 꼬막을 씻은 다음에 처음부터 쌈듯이 넣는 거예요. 아, 끓는 물이 아니고? 네네네, 처음부터 오. 쌈듯이. 그래서 뚜껑은 열어놓으시고 뚜껑 꼭 열어야 됩니까? 여는 게 좋죠. 왜냐면 이게 거품도 나오고 해감도 되면서 또 날아갈 거는 불순물도 날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쟤들이 입을 벌릴 때까지 네. 그럼 동주시는 기다려야 썰으세요. 썰고 있겠습니다. 꼬막이 삶아지는 동안 달래는 양념장에 어울리도록 잘게 썰어주세요. 꼬막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거품을 한번 제거해주는 센스 아시죠? 잘 데쳐진 꼬막은 차가운 물에 씻은 뒤 껍질을 까서 준비해주면 꼬막 달래장 재료 준비 끝! 이쯤에서 냉이밥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요즘은 다들 뭐 압력밥솥 쓰기도 하시고 또 일반 밥솥을 쓰기도 하시지만 이게 아무래도 향을 고유하게 좀 먹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거 뚝배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뚝배기는 불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나 저어주는구나. 그래서 탈까봐 밑에. 그렇죠. 한번 이렇게 저어줘서 골고루 위아래 수분기가 골고루 있도록. 냉이밥을 뜸 들이는 동안 비빔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총총 썰어 넣은 달래와 꼬막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 넘어가는 봄맞이 밥상이 완성! 철수와 영희처럼 단짝 친구인 냉이밥과 꼬막 달래장입니다. 드디어 먹어볼 수 시간. 있습니다. 네, 자. 한술 뜯어봅시다. 향이 너무 좋죠? 나물 냄새도 나지만 이 들기름.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특유의 냄새가 안 난다고 하셨잖아요. 자, 제가 그래도 스승님께 먼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감사해라. 자, 스승님 이게 또- 떠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거까지 같이 해야 네. 되죠? 네. 파하고 뭐 이런 거 썰어가지고 양념장 하듯이.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게 이제 꼬막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꼬막 같은 거는 또 요때 아니면 또 뭐 먹기가 또.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나물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꼬막 하나 정도 들어가주면은 뭔가 그쵸. 건강에 좀 영양이 밸런스가 맞는. 맞아요. 비벼서 각자 먹을까요, 그냥? 아니요. 자, 알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봄향기 가득 머금은 비빔밥 한 그릇. 간단한 요리지만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하고 간을 해독해주는 냉이와 알리신이 풍부해 봄철 원기 회복에 좋은 달래가 만나 환절기 기운을 북돋아주기에도 손색 없는 건강한 음식이 탄생했습니다. 배불러요? 네, 너무 많이 먹었어요. 한 끼가 이걸로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쵸? 면역력 100배 강화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달래하고 꼬막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입에서 터지는 느낌. 네. 그 완전히 겨울 진짜 이 보양밥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입안에서 이게 꼬막이 물컹물컹 씹히면 그 옆에서 달래가 톡톡톡 터지고, 네, 그리고 삶은 또 냉이가 또 향기롭게 입안에서 도는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입안에서 돌돌돌돌돌 돌면서 어떻게 그냥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콧구멍에서 그냥 향이 막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몸에 좋은 그리고 면역력 강화를 시켜주는 봄나물 요리 너무 잘 배웠습니다. 감사해요. 네, 좀 간단해가지고 집에서 누구나 배울 수 있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재료도 네. 까다롭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로컬 매장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주변에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봄나물을 가지고 한번 면역력 강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음식으로 우리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로컬 푸드로 건강하세요. 평범한 재료로 만드는 특별한 한상. 흔히 구할 수 있는 냉이와 달래로 행복한 봄맞이 밥상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철 로컬 푸드로 만드는 건강한 밥상, 로컬 레시피.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네. 저 요즘 입맛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 네. 군침이 도는데요. 그래요. 건강하게 막 밀려와요. 누구나 아는 맛이고 네. 또 향이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밥상에부터 그렇습니다. 봄을 좀 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외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맞아요. 배달 음식 자꾸 드시다 보면 새로운 맛을 느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가족들 집에 한창 계셔서 고민 네. 많으셨을 텐데 한 끼 메뉴 결정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요 놀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목 어떠십니까? 오목에 고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장원철 씨를 소개합니다. 여기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특별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목 좀 둔다는 고수들의 대결인데요.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공격가랑 전략가가 아닌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오목으로 국가대표 타이틀을 단 오목계 유망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개강을 앞둔 청주의 한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의 연구실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수요 장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교는 우리 대한민국 게임 시장의 미래 국가대표 장원철 선수입니다. 네, 제가 바로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4단입니다. 역대 오목 국가대표로는 최연소라는 국내 랭킹 2위의 장원철 선수. 그리고 전 세계 오목 강자들 사이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름 석자. 역시 오목계의 유망주라 부를만하죠. 바둑 좀 둘 줄 안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바둑교실. 기원 사장님도 장원철 선수의 이력을 대충은 알고 있는 듯합니다. 오목협회 결성하실 때 오셨었고 선수로 활동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목 선수. 그런데 오목 국가대표에게 도전장을 내민 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바둑을 둔 건 한 20년 정도. 그러면 몇 단 정도 되시는 거예요? 한 아마 5단 정도 됐어요. 아마 5단의 바둑 고수와 오목 국가대표와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까요? 4-3수로 먼저 공격하는 바둑 고수. 장원철 선수가 방어에 나섭니다. 그런 다음 위쪽으로 세력을 펼쳐나가는데요. 차츰 흑과 백의 그림이 그려지면서 세력을 키운 장원철 선수의 4-3수 공격. 나머지 사수를 막지 못한 바둑 고수가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냥 꽉꽉 틀어막히는 느낌이에요. 좀 답답하다는 느낌. 내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나 그 생각보다는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진 것 같아요.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오목 국가대표의 필승 전략. 잠시 배워볼까요? 이런 모양이 공격에 더 효율적인데요.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를 만들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백이 이 열린 이 중에 하나를 맞게 되어도 이 계속해서 공격을 할 때 흑은 두면서 공격 재료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씩 늘어나는데 백은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이 세력을 막지 못하고 패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필승 전략 이제 아셨죠? 자,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무작위로 흑백돌 100개를 미리 배치한 후 복귀해내는 건데요. IQ 148 이상의 천재들만 가입한다는 멘사 회원인 장원철 선수.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무질서한 조합의 흑백 모자이크를 외울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외워보겠습니다. 해본 적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 머릿속에 저장. 해보겠습니다. 오목 국가대표의 뇌를 테스트하는 자리. 복잡해. 그 결과는 과연? 8번째 줄. 흑. 잠시만요. 흑, 백, 흑, 백, 흑이요. 6번째 줄. 백, 흑이요. 맞췄나요? 네, 맞았어요. 사과 주셨어요. 성공할 줄 몰랐는데 이게 어렵게 되네요.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까 봐 미션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제자분이랑 오목을 두실 거예요. 네. 제자면 뭐 부담 없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보고 두실 겁니다. 안 보고요? 네. 안 보고 쓰는 거니까 제가 편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목 초단인 후배와 국가대표 선수의 이색 대결. H8 두겠습니다. J7 두겠습니다. 오목 초단이 먼저 삼삼수 공격에 나서고 장원철 선수는 오목판을 보지 않고 오로지 목소리와 상상력만으로 상대수를 본 듯 흑돌의 세력을 키워가는데요. 결국 오목으로 승리를 이뤄냅니다.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두시네요. 너무 잘 두시네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초반에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고 그래서 좀 익숙한 모양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눈 감고서도 좀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의 달달함을 맛보고 집으로 향했는데요. 때론 패배의 쓴잔을 마실 때도 있지만 오목은 그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그리고 무언가를 꿈꾸게 만들어준다는군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로서의 목표는 물론 세계 챔피언이고요. 블로그나 유튜브, 소셜 컨텐츠 통해서 오목계를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국민들이 더 가깝게 지내고 더 많이 즐기길 바랍니다. 최고의 한 수를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오목 국가대표 장원철 선수. 오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장 선수의 오목은 오늘도 진화 중입니다. 아니 네. 오목에도 국가대표가 있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오목 좀 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주말에도 가족들과 많이 있다 보니까 오목도 두고 오목돌로 공기놀이도 하고 했어요. 네, 잠시 저희가 이렇게 오목파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국가대표도 있었군요. 근데 진짜 국가대표는 다르긴 다르네요. 제가 네. 알던 오목은 오목이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서 오목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오늘 시시각각 준비한 소식들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신청곡 들으면서 또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와, 오늘 내용에 딱 맞는 신청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슬기님께서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보내주셨네요. 자, 감성 근육을 키우자님의 사연입니다. 전국의 의료진들 참여 정말 감동적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이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슬기 님이죠.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맨 님이십니다. 우리 동네 영웅들이 있어서 대구 경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모두 힘을 합쳐서 이 고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요, 대구 경북. 네, 한희님입니다. 봄이면 달래간장 해주시던 할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저도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모두 맛있는 음식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네. 저희가 자막으로 마스크맨 이슬기님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곳 있죠? 거기로 메일 주소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좀 마음도 많이 답답하고 외출도 못해서 그렇습니다. 힘든 시기 보내고 계실 텐데 작은 선물,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매주 목요일 보내드리는 생방송 시시각각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또 채택이 되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마스크 저희 구입하는 거 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었죠. 잘 챙기셔서 이번 주에 마스크 2장 모든 분들이 좀 공평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월요일부터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일단 5-0 생년월일 그렇죠. 5-0이신 네. 분들 해당되시죠?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코로나19 우리 잘 이겨냈으면 좋겠네요. 봄이 네.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생방송 시시각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도움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치맥 전문점 치맥킹에서 치킨 상품권,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자유이용권을 드립니다.